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국제적 백길의 관문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평택항입니다. 원래는 작은 항구였지만 나날이 성장해 이제는 국제적 항만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처리량이 크게 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의 메카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특히 국제 여객터미널은 급증하는 여행객이나 화물 수송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전소와 은행 창구가 없을 뿐더러 여행에 필요한 상점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경기도의 중심 항만이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해 평택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과 함께 평택시로 갑니다. 지난해 52만 명이 이용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하지만 수요에 맞는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 이용하는 승객도 또 화물 수출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06년 평택항의 신규 국제부두 건설이 시작됐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민자냐 국가재정사업이냐 오락가락하면서 아직도 표류 중인 상황. 현재 평택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이동화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는 국제적인 항만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항인데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평택항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총 물동량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86년 개항 이래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룬 쾌거로서 국내 31개의 무역항만 중에 유례가 없는 성장세죠. 자동차 처리는 138만 대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해서 3년 연속 전국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배경에는 평택항이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인구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배후에 입지하고 있고 내륙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항만 주변이 또한 방파제가 필요 없는 천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중국 연안 산업벨트와 최단 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최적의 교양항이기 때문에 평택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 하지만 이에 따른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국제 여객부두의 경우 늘어나는 여객과 화물 수송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의 상동성 위해항을 비롯해서 영성, 일조, 연운항 등 4개의 도선에 국제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고 최근 또 이용객이 연평균 20%, 화물 수송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태항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으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연태항로 개설과 함께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러나 평택항의 카페리 선박 접안 시설은 한 개의 푼둔 시설로서 동시 2척 이상은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2001년 준공된 여객터미널의 적정 인원이 약 한 400명 구묘인데 평균 이용객은 2,500명으로 3척 선박이 접안하는 날은 그야말로 시장을 방문케 하고 시골 버스터미널 수준이죠. 여객터미널에는 환전소나 은행 창구가 한 곳도 없고 공항 출국장에서 볼 수 있는 로밍 서비스 창구는커녕 여행에 필요한 상점조차도 없습니다. 대합 실내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한 곳만 있을 뿐이고 장거리 백길 여행을 앞두고 멀미가 걱정되는 여행객을 위한 약국조차도 없으니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손님에게 국제 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낯뜨거운 실정입니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은 항만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여객과 화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평택항은 인천에 이은 서해의 제2관문입니다. 인천항의 경우에는 약 5,400억이 들어가는 건설 사업에 정부가 1,4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벌써 지난해 9월에 착공되었습니다. 한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조기 착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비용은 약 한 2천억 정도의 규모로 국가재정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택항. 최근에는 평택항뿐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도 큰 관심을 끌면서 2단계 개발 사업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평택항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배후단지 개발은 그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금 시작해도 약 3, 4년이 지나야 기업의 부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2016년 이후에나 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고 1단계와 같이 약 6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물류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 경제와 평택항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단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평택항은 화물이 전국 항만의 16.7%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동량이 늘면서 1단계 배후단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빨리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돼 공급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텐데요. 평택항 마린센터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부지 사용료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린센터는 항만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소, 검역, CIQ 기관, 또 항만 관련 기업체, 금융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하게 하여 항만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8천여 평의 마린센터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마린센터 건설 초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입주기관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마린센터 부지의 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지 사용료가 한 1억 3천여만 원의 그 마린센터를 운영하는 항만공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지 활용에도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린센터는 평택항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항만 근로자용 주거시설과 면세점 등 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부지 사용료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평택항은 평택시에 있는 항구 차원이 아닙니다. 평택항은 3대 국책항으로서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1200만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입니다. 또한 평택항의 개발과 활성화는 평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는 평택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동북아의 대표항으로 급부상한 평택항. 이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동북아 수출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조성과 원스톱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린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객부두 시설 부족으로 여객 선사와 이용객이 겪고 있는 불편을 모르는 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확충이라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평택항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심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평택항에 대한 새 정부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